안녕하세요. 데이터가 미래다. 이은영TV의 이은영입니다. 추석 연휴도 끝나고 이제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10월, 벌써 이제 달력도 3장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3장 남았는데 그 남은 3달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과 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계획과 설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추석 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추석 민심, 밥상머리 민심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선거는 없지만 내년 4월에, 올해는 선거가 없지만 내년 4월에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에서 좀 선거법 문제가 된 그 재보궐선거들이 내년 4월에 한꺼번에 치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총선이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선거가 굉장히 그 광역단체장 2개에다가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들이 같이 합쳐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선거다.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로 그렇게 지금 충분히 누구라도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 민심이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누고 그것들이 퍼져나가는지가 굉장히 이 하반기 민심과 여론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추석 들어가기 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업지도원 피납 사건이에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이것이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우리 전국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컸는데 이것이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공동조사를 하자고 북한에 제의를 한 상태고 북한이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동조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게 사건의 전모가 좀 밝혀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충격은 크지만 조금 이거를 좀 지켜보고 그걸 풀어나가는 정부의 방식을 좀 가지고 평가를 할 그런 어떤 여지가 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석 이후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역시 나훈아 스페셜 쇼 이야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훈아 스페셜 쇼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트로트를 싫어해가지고 안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시청률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훈아 특별쇼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례 지금 방송이 됐잖아요. 처음 방송이 28일 날 됐고, 그 다음에 3일 날 두 번째 다시 좀 공개하지 않은 것들 다 포함해갖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공개가 있었는데요. 둘 다 닐슨 코리아 시청률 조사 결과 보면은 굉장히 높은 시청을 하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28일 방송은 29%, 그리고 3일 방송은 18.7%로 나타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시청률 조사가 이제 매체가 많다 보니까 조사 기관도 조금 여러 군데가 있고 조사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이제 가장 시청률 조사 메인으로 하는 것은 닐슨 코리아하고 TNMS라는 두 개의 조사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닐슨 코리아에서 조사한 결과 보면은 29%, 그 다음에 18% 정도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70%, 시청률 70% 나왔다고 막 얘기를 해서 저는 누적 시청률인가? 이게 두 개 더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올레 TV가 KT 이용자 셋톱박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산을 하는 건데, 이 방식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률 조사는 닐슨 코리아에서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메인으로 삼기 때문에 닐슨 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 특히 이 나훈아 특별쇼가 이슈가 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좀 아전인수적인 추석 민심 해석이 있었다. 특히 이제 정당에서 그 국힘당 쪽에서 그런 아전인수적인 좀 해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도 그 스페셜쇼를 봤는데 그 나훈아 그 가수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얘기를 좀 이슈가 될 만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KBS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거듭날 겁니다, 이 얘기 좀 되게 좀 와닿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과 이런 현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를 에둘러서 비판했고 소신 발언했고 비판 발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쇼를 본 입장에서 전혀 그렇게 좀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저에게 왔던 메시지는 우리 국민은 굉장히 위대하고, 그리고 잘 극복하고, 또 그 잘 극복한 이유가 말을 잘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에 대한 어떤 격려와 그 현재 어려움에 대한 위로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또 전환이 되어가지고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그 비판 발언, 소신 발언으로 이렇게 좀 둔갑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그 두 번째 와닿았던 거는 좀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발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이 말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코로나19를 지금 거의 8개월째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코로나와 같이 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으로나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으로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2.5 방역 단계 이후에 그 우울감 조사한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우울감들이 상승한 수치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을 지키고 뭔가 대인과의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를 이제 이 가수가 특별히 나훈아 씨가 이제 그걸 우리에게 위로를 해줬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소신 발언, 작심 발언, 이런 거는 좀 아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추석 전후로 조사했던 여러 결과들을 3군데 정도 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민심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긍정평가,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긍정평가는 40% 후반대, 한 45에서 47%, 그리고 최대 나온 거는 한 52%까지 긍정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부정평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3개 조사에서 2개 조사는 부정평가가 더 높았고 하나는 긍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긍정평가가 높았던 MBC와 코리아 리서치 조사는 이제 100% 핸드폰 조사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사 방법이 좀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대체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40% 후반대다. 5에서 한 7, 45에서 47 정도 사이고, 부정평가는 조금 더 높은데, 사실 이게 이제 강도가 되게 중요해요. 부정평가는 높지만 강도가 그렇게 높은 부정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임기 이제 3년 차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40% 후반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2017년에 득표했던 게 41.1%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 더 높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던 때가 2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조국 사태 있었을 때 39%로 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막 계속 나왔을 때 그때 39% 2번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대통령께서 득표했던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상회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조사가 콘크리트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이 이유는 역시 코로나 방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그 한겨레 성현철 기자님께서 문 대통령 지지율 40% 콘크리트일까요? 이 기사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좀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요 기사를 좀 참고로 보신다면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강도, 부정적인 여론 흐름이 강도는 또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성현철 기자님의 문 대통령 지지율 40% 콘크리트일까요? 이 기사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 추석 전에 그 어업지도원 그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것에 대한 그 여론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워낙 그 정서적으로 좀 충격적이어서 그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6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 7명 정도는 정부가 이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 그 국힘당이 제기하고 있는 뭐 대통령의 48시간 뭐 어떻게 됐냐 막 이런 것과 좀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좀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KBS 조사에 이제 이거에 대한 문항이 있었는데 어업에서는 잘못했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 남북 문제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부의 대응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어떻냐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40%,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54%로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68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그 남북 문제까지 감안해서 볼 때 어떻냐, 이렇게 보면 54%까지 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하고 있다는 또 그 21%에서 40%까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그 좀 이 하나의 개별 사건으로 볼 때는 좀 정부가 좀 잘 못하고 있지만 또 이 잘 못하게는 그 여러 가지 그 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무장지대, 그 연평도 인근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그쪽으로 또 넘어갔고 북한 쪽으로 넘어갔고 이런 상황 속에서의 대응과 관련해서 조금 더 넓게 또 대북 문제라는 관점까지 넓게 봤을 때는 그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21에서 40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에는 또 그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그 재선 여부가 이 북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이 남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조사상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기국회 때 이 국회에서 얼마나 민심과 민생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 이게 10월 한 달 정기국회의 한 달 평가가 결국에는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 선거까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쭉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막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가지고 그것이 레임덕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레에서도 잘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